네, 예술적 분석 드림팀 계속 배우고 계십니다. MACD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중기적인 보유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DMI를 통해서도 이 중기적 보유, 매도 금지 구간 혹은 매수 금지 구간이 설정되는 과정을 공부하실 겁니다. 이 주식이나 개별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대부분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세요. 그런데 정작 매수한 종목이 주가는 버벅거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죠? 강력한 상승을 하는 종목을 딱 바닥에서 잡았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상승 초기에 내던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초강력 상승 기류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좀 더 진득하니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차트를 보시죠. 자, 이 차트는 우리네 증시가 IMF라고 하는 금융 신탁 통치 시절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98년 9월 23일 근사한 매수 신호가 드림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ADX 라인과 마이너스 DI를 보세요. 이후에 주가는 그 이듬해였던 99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무려 2배 상승합니다.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때 드림팀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다른 때와는 다른 점을 몇 가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맨 위에 DMI 지표를 보세요.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ADX 라인인데 이게 30 아래로, 수평선 30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상승을 원하는 추세 강도가 매우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DI를 보세요. 마이너스 DI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친구는 매도를 원하는 에너지를 표현해 줍니다. 역시 30 위로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DI가 3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를 원하는 에너지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컷의 스토캐스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50 미만으로는 여간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추세에 대한 탄력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ADX의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고 분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시장이 약한 과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미 배우셨던 MACD 오실레이터를 주봉으로 봐서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없이 추락하는 종목을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요 드림팀에서는 확고한 매수 금지 구간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는 매수 금지 구역이요.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요건 지난 2008년도 6월부터 7월까지 모습입니다. 왼쪽 수직선 구간이 보이십니까? 2008년도 5월 28일을 보면 매수 실패 신호가 나와요. 매수 실패 신호 전에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라인을 기점으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중간에 계속 음봉만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양봉도 중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드림팀에서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일단 중요한 것이 ADX 라인의 모습이죠. ADX가 30 이상에서 거의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하락의 추세가 매우 꼿꼿하다. 추세가 살아있는 하락이다. 그러면 어지간한 양봉이 솟아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양봉 하나만으로 쉽게 이 추세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또한 DI 플러스를 보세요. 반대로 단 한 번도 30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또 스토캐스틱은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물들어 있을 정도로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런 구간을 따로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매수 금지 구간이라고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모두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DMI로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록색 ADX 보이시죠? 30 이상에서 있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DI, 그 다음이 플러스 DI가 배치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역배열 상태 혹은 매수 금지 구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오른쪽 수직선이 나오기 전까지 매수 금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다 보면 패가 좋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가 꼬이게 되면 도박의 달인들은 베팅 액수를 낮추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도박의 하수들은
자신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언제나 뻥뻥 질러대죠. 마찬가지로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결국은 돈질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보 투자자들은 거의 언제나 주식은 만땅입니다. 만땅이면 다행이게요. 신용까지 불러오죠. 하지만 고수들은 패가 좋지 않으면 적게 베팅을 합니다. 드림팀만 가지고도 현재 내가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 시기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왜 항상 만땅인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차트는 어디까지 절대 매도 구간이었는지 MACD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입증해 보겠습니다. 저희 차트를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주봉입니다. 정확하게 2008년도 5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악화 구간이었어요. 위에서 보신 DMI에서의 그 매수 금지 기관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역배열. 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양봉이 간혹 나오죠. 내려가는데도 양봉이 없지는 않아요. 늘 나옵니다. 한겨울에 44원이 있는 것처럼 양봉은 섞여 나와요. 이럴 때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양봉 하나 띵 나오면 아이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정말 나는 잘 참았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위안일 뿐이에요. 차가워지는 계절에서 나온 요 새싹은 줄기를 형성시키기도 전에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매수 금지 구간이 설정된다면 그 안에 나오는 여하의 양봉에 이끌려서 함부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투자가 불리한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은 분명히 낮추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